현명한 사람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말한다. 사랑의 손길에서 모든 사람은 시인이 된다. 무지 모든 악의 뿌리와 줄기. 용기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정치 참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벌칙 중 하나는 결국 열등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하는 아이를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비극은 남자가 빛을 두려워할 때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승리는 자신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당하는 자보다 언제나 더 비참하게 된다. 억지로 얻은 지식은 마음에 붙들지 못한다. 지나친 행운에 대한 가장 무거운 형벌은 교만이다. 사랑의 손길에서 모든 사람은 시인이 된다. 자유의 과잉은 그것이 국가에 있든 개인에 있든 간에 누이제도의 과잉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 음악과 리듬은 영혼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간다. 사람의 척도는 그가 힘을 가지고 하는 일이다. 가장 큰 부는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모든 것의 근원이며 모든 것은 아이디어를 모방합니다. 철학은 경이로움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흙과 같다. 그들은 당신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거나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당신을 시들게 하고 죽게 만들 수 있다. 국가의 삶과 행동에 있어서의 정의는 먼저 시민의 마음과 영혼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싸우면 두 배로 무장합니다. 교육을 시작하는 방향이 사람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영혼은 교육과 문화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천문학은 영혼이 위를 바라보도록 강요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인도합니다. 이해보다 더 강력한 법이나 명령은 없다.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음악, 물리학, 철학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음악과 모든 예술의 패턴이 학습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선은 최고의 법이다. 사랑의 손길에서 모든 사람은 시인이 된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신은 역사보다 중요한 진실에 더 가깝다. 선한 사람이 공적인 일에 무관심한 대가로 악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주의 리듬과 패턴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주파수와 진동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는 모든 것의 근원이다. 강제로 습득한 지식은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의로운 사람은 하루의 산물이 아니라 긴 사건의 산물입니다. 선한 사람은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말하는 법이 필요하지 않지만 나쁜 사람은 법을 피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선보다 악을 선호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있는 것이 아니며 사람이 두 가지 악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을 때, 더 적은 것을 가질 수 있을 때 더 큰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에는 세 부류가 있으니 지혜를 사랑하는 자, 명예를 사랑하는 자, 이익을 사랑하는 자니라. 어느 누구도 그들의 본성과 교육을 끝까지 견디지 않으려는 아이들을 세상에 데려와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미덕이 아니면 지식은 악이 된다. 그들 문화의 그림자와 거짓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대중에 의해 결코 이해되지 않을 것이며 믿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많은 것을 배우면서 늙어가고 싶다.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이다. 지식의 본질은 자기 지식이다. 정부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현자가 겪는 형벌은 더 나쁜 사람들의 정부 아래 사는 것입니다. 시작은 작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질병 치료에서 가장 큰 실수는 신체를 치료하는 의사와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둘이 분리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하는 아이를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비극은 남자가 빛을 두려워할 때입니다. 친절하게 대하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기원전 427년 또는 428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난 철학자이자 작가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아리스토클레스 에리스토클즈였지만 나중에 플라톤 플레이토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는 그리스어로 넓은 또는 넓은을 의미하는데 아마도 그의 넓은 어깨나 이마 때문일 것입니다. 플라톤은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리스토는 전설적인 아테네 왕 코드로스의 후손이었고 그의 어머니 페리시아는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솔론의 친척이었습니다. 플레이토에게는 아다이만투스와 글로우콘이라는 두 형제와 포톤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기원전 5세기 말 아테네에 살았던 또 다른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플라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플라톤의 저서 중 상당수는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인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선고받은 후 플라톤은 아테네를 떠나 이집트, 시칠리아, 이탈리아 등 여러 곳을 여행했습니다. 그는 피타고라스 학파와 함께 수학을 공부했고 철학자 파르메니데스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기원전 387년 플라톤은 아테네로 돌아와 서구 세계 최초의 고등 교육기관 중 하나인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아카데미는 학생들이 철학, 수학, 과학, 정치 등 다양한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여생을 아카데미에서 가르치고 저술하면서 보냈다. 그는 기원전 347년 또는 348년에 아테네에서 80세 또는 81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철학자이자 사상가로서 플라톤의 유산은 막대하며 그의 사상은 서양 철학과 지적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